전라북도 스포츠의 자존심. 바로 이곳에 뿌리를 둔 전북 현대모터스인데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7번의 우승을 거머쥐며 대한민국 축구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축구 역사는 이곳 전북 군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축구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이어지기까지 그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한 축구 거목에 관한 겁니다. 어린 선수들의 발재간이 예사롭지 않지요. 이 화면은 매년 한국 축구의 유망주들을 키워내고 있는 금석배 대회의 경기 모습인데요. 사실 이 대회는 대한민국 축구사에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을 기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이곳 군산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축구를 위해 살다 간 최금석입니다. (20대) 전성기 때의 모습은 이 신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팀을 당시에는 군대를 의미하는 군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것이 이채로운데요. 사진상으론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 어렵지만 경성팀에서 뛰어난 공격수로 활약했던 최금석 선수의 이름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경평 축구대회라고 하면은 경성, 서울과 평양 양쪽 대표팀들이 서로 그 경합을 벌이는 시합인데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바라보고 있고 가장 좋아했던 경기라고 해요. 그때 경성팀에서 최금석 선생님이 주전으로 활약을 하면서 가장 그 최고 전성기를 누렸고, 사람이 공보다 빠르다고 해가지고 오토바이처럼 빠르다고 해서 오토바이 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1930년대 축구에 대한 사랑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축구공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가 되고 경기 승패는 사람들을 웃고 울게 만들었지요. 최금석 선수는 조선 축구의 양대 산맥이었던 경성팀 소속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해 우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키에 다부진 체격, 전매 특허인 빠른 발로 경기장을 누볐던 최금석은 차범근, 손흥민과 같은 국가대표급 공격수였던 거지요. 그와 축구의 인연은 이곳 전북 군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구암동은 선교사들이 많이 머물렀던 곳으로 새로운 문물이 전파되는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요. 서양에서 들어온 축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유년 시절 축구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그에 관한 이야기는 이 책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평화축구단, 군산에 1920년에 창단된 축구단인데 평화축구단의 그 팀원들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평화축구단에서 선수로 활약했던 어른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평화축구단에 본인도 있었고, 여기 이쪽에 정봉기, 그 다음에 차윤호,
이발순, 그리고 최금석 선생이라고 이렇게 쭉 명단 이름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사람은 역시 뭐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우리 최금석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차윤호 선생님이라고. 차윤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도 잘 찼지만 아주 잘생겼었대요. 그래가지고 군산 시내 당시 뭐 문 여성들의 시선을 받았던 분이라고 말씀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군산이 축구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축구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청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소년 최금석은 당시 선교사들이 세웠던 영명학교에 진학해 축구 선수로서 발군의 실력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영명학교를 다니다가 서울 YMCA가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축구 관련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하던 곳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으로 좀 더 큰 곳에 가서 큰 선수가 되라 하는 의미에서 지금 살펴보면은 서울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YMCA에 몸을 담았다가 거의 비슷한 해 25년에 서울 경신중학교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경신학교는 평양의 숭실학교와 함께 이름이 높았던 축구 명문이었습니다. 최금석은 이때 평생의 단짝이 된 김용식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진 속 둘은 훗날 대한민국 축구계의 전설과 같은 존재로 불리게 되지요. 일제강점기 정정당당하게 펼쳐야 할 축구마저도 일제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억눌리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경기는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정면 돌파했던 경신학교의 일화는 축구인들에게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 선수들이 있었는데도 그때는 무서워서 경기를 못했다는 거죠. 하고 싶어도 그 현장에 가서 뭐 잘못 뛰면은 다 끌려가면 뭐 죽었는지 샀는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니까 대표팀이 경기를 못하니까 경신중학교에 이제 이제 단일팀을 만들어서 이제 속이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말씀에 현장에 가서 우리가 대표 선수들이다. 그 이제 일본에 있는 이제 자기네들이 와세대 대학의 주축이 됐지만 걔네들은 상당히 이제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왔는데 다 머리 빡빡 밀고 조그마한 선수들이 와서 대표 선수라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나 우리가 대표 선수 맞다 해가지고 결국은 경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경기를 하면서 완사이드 경기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경기 끝나고 거기에서 이제 도피를 한 선수들도 또 절반 이상이 도피를 하고 이제 안 끌려가기 위해서. 일본 대학 최고의 팀을 물리친 영광의 얼굴들인데요. 정중앙에 자리한 최금석이 이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별명이 붙은 게 오토바이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그때 당시. 코너킥을 자기가 쳐놓고 퉁 차놓고 자기가 와서 헤딩을 했다는 에피소드인데 그 정도의 그 할아버지의 스피드를 그렇게 뭐 일본 선수들이 잡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겟트가 돼가지고 뭐 상대 일본 선수가 막 허리를 보고 날라차기로 이제 태클이라 그러죠. 우리가 용어로 뭐 뿜지르려고 예를 들면 막 허리 보고 태클을 들어왔는데도 그런 걸 다 이제 워낙 빠르니까 키도 적고 그러니까 빠져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할아버지가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그런 말씀들 하셨고. 그런 그의 축구 인생에 뜻밖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는데요. 1929년 10월 30일 광주 통학열차에서 벌어진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 간의 충돌 사건은 이내 광주 학생들의 항일 시위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학생들은 거국적인 항일 학생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해 12월
학생운동에 가담했던 최금석과 그의 단짝 김용식은 일경에 붙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가까스로 일경을 밀치고 달아나 고향인 군산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결국 경신학교에서 퇴학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의 청소년기를 보듬어줬던 영명학교는 일제 치하에서도 꿋꿋한 민족의식을 심어줬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만세운동이 시작된 군산, 그 중심이 바로 영명학교였던 겁니다. 영명학교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만든 미션계 학교였고, 그리고 또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민족성이 강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1919년 호남 최초의 3.1 만세운동이 영명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3.1 만세운동 1년 뒤에 바로 그 영명학교의 축구팀을 중심으로 해서 1920년에 평화축구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화축구단에 있었던 선수들은 3.1 만세운동 때 만세 시위에 주축적으로 참여를 했던 분들이고, 굉장히 당시에 일본의 저항적인 의식이 강했던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생 신분을 벗어난 그는 본격적으로 축구에 매진하게 되는데요. 1930년 경평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대회에서 오토바이 최금석의 진가를 증명하게 됩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그의 바람은 올림픽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뛰어보는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축구 대표 선수를 뽑는데 가장 뛰어난 공격수였던 최금석 선생님이 선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신원 확인 과정에서 1929년도에 있었던 광주 학생 의거 때의 그 구타 사건이 확인이 되면서 최금석 선생님은 대표 선수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공격력으로 오토바이라고 불리며 전국적인 스타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던 최금석은 인생 2막을 자신의 고향인 이곳 군산에서 써내려가게 되는데요. 평생 술과 담배를 멀리하며 자신을 담금질했던 최금석은 지역의 선수들을 모아 축구단을 만들고 또 본인이 직접 선수로 활동하며 군산 축구의 밑거름을 자처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50대까지 이 지역의 대표 선수로 이제 뭐 뿔뿔이 선수들을 모아서 훈련해가지고 뭐 지금도 하고 있는 전국체전에 이제 이런 대표팀으로 출전도 하면서 전라북도 이제 위상도 높이고, 다음에 군산만 뿐만이 아닌 이 전라북도 인근에 지금 잡고 오신 최재모 선생님도 고향은 만경이시거든요. 만경에서까지 자전거 타고 가서 할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러면서 또 축구를 했던 그런 일화도 있었는데. 국가대표인 최재모, 정규풍 선수도 포함된 우리나라 팀은 월남과 태국을 차례로 물리쳐 우승을 차지했고, 태국이 준우승.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968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최재모 선수가 그의 제자인데요. 훗날 금석배 축구대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도 하지요. 가장 빛날 때 고향으로 내려와 축구 꿈나무들을 키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던 최금석. 그에게 어린 선수들은 대한민국 축구의 희망이자 미래였습니다. 최재모 선생님, 또 김성철, 유동춘, 조국년, 김영철, 아마 대표 선수만 한 50명 정도는 됩니다. 또한 노상래, 이런 선수들이 다 할아버지 밑에서 운동을 배웠죠. 다. 그가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와 뿌린 씨앗은
큰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지치지 않는 열정은 수많은 축구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78년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분 정식 감독님은 다로 계셨지만은 우리 최금석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나오셔서 우리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지도를 했어요. 한두 명씩 오라고 해서 기본기를 알려주고 또 드리블도 알려주고 이렇게 그럼 선수들한테 많은 지도를 했죠. 할아버지 최금석으로부터 축구를 배웠던 제자들 가운데 그의 삶을 담고자 하는 이들도 있지요. 대학에서 축구를 지도하는 정진혁 감독에게도 오토바이 채로 불렸던 스승의 가르침은 여전히 생생하게 떠오르는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을 훈련을 시킬 때도 꼭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축구는 뭐 100m, 200m를 빠른 스피드로 뛰는 것보다는 짧게는 10m, 5m, 20m, 길게는 뭐 30에서 40m를 전력 주셨을 때 그 스피드를 요하는 축구가 가장 효과적인 축구다. 그렇다면 훈련 프로그램 자체도 그런 식의 훈련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뭐 할아버님이 그때 당시는 콘도 제대로 없었어요.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러면 이제 뭐 돌멩이 같은 거, 신발 이런 걸 쭉 몇 개를 놓고 거기서 찍고 오면은 볼을 대주면 논스톱으로 대주고 또 돌아가고 이제 이런 훈련도 많이 시켜주셨죠. 일제강점기 조선을 대표하던 축구계의 큰 별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이곳 군산에 남아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축구 스타 최금석 선생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유품들이 보관돼 있는데요. 축구 명문이었던 경신학교 동문 명부를 비롯해 선생이 몸담았던 학교에서 건넨 감사장까지 그의 삶은 온통 축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일고등학교하고 할아버지 그 댁하고 좀 가까웠어요. 가까우니까 이제 주말에 선수들이 좀 욕심이 있는 선수들은 이제 할아버지 집으로 가죠. 볼 이제 짊어지고 축구화랑 가지고 가면은 할아버지 그 집에 이제 마당이 좀 넓었어요. 넓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기본기 또 배우고 그러면 또 할아버님이 오는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이뻐가지고 몸에 좋은 이제 그 음식을 또 잘해 주셨어요. 이제 그것도 먹고 싶어서도 가기도 하고. 지금이야 축구대회가 수십 개에 달하지만 금석배가 생기기 전까진 호남일 때는 축구대회의 불모지와 다름없었습니다. 군산에서 매년 열리는 금석배 축구대회는 축구도시 군산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토바이 최금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금석배는 정식으로 창설된 것은 92년 1월 3일입니다. 민간 단체 또 경기 단체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한 것은 유일합니다. 또한 초, 중, 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대회는 저희 금석배뿐입니다. 매년 봄이면 군산을 뜨겁게 달구던 금석배 축구대회.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말았는데요. 금석배 축구대회는 수많은 축구 스타를 발굴해낸 꿈의 무대로 통합니다. 저도 사실 어릴 때 이런 큰 대회를 나가는 게 사실 꿈이었고 성적보다는 축구를 좀 더 즐기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국 또는 한국에서 응원할 테니까 꼭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석배 화이팅! 우리 박지성 선수는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언론에서는 초, 중고 때는 운동을 선수가 못 했다는데 수원에 세리초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세리초등학교가 시합을 나왔는데 그때 세리초등학교 3위를 했어요. 근데 미기상을 받았습니다. 박지성 선수 우리 금석배에 있어서
그래서 최고의 기억에 남는 것은 박지성이고 기성용이 박주영이 구자철이 많죠. 김영권이라고 수비 선수 있습니다. 김영우 선수는 초, 중, 고를 한 번도 안 빼먹고 다 우리 금석배를 축제하는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우리 모두의 자긍심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수많은 축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엔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이름도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민족적 울분을 잠시나마 잊고 환희와 희망을 선사했던 그 이름, 오토바이 최금석입니다. 199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늘 축구공과 함께한 최금석. 그는 역사의 격동기 군산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로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그야말로 대스타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막을 고향에서 시작해 제2의 최금석을 키워냈던 그 축구 사랑은 다시 돌아봐도 정말 대단하다는 찬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최금석이라는 축구 영웅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워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